안녕하세요. 한방에 이해하는 부동산 아제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공부법 마지막 세법 공부법입니다. 세법은 이제 문제가 많이 안 나오죠. 1,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첫 번째 원칙 숫자는 버리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를 다 버리는 건 아니고요. 세율 부분은 다 버리시도록 하세요. 아예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이라고 하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계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거기 나오는 세율 뭐 이런 거 막 외우라고 해야 되는 거 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제일 무식하게 가르쳐 주는 분이 에듀윌이라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은 옛날 스타일이라 강의 자체도 옛날 스타일이고 말하는 것도 옛날 스타일이고 개그도 옛날 개그고 그 가르쳐 주는 것도 너무 옛날 구식 스타일인데 그분 가르쳐 주시는 거는 뭐냐면 숫자를 다 외우라고 해요. 세율에 세법에 나오는 세율 뭐를 말 만들어 가지고 뭐 이상 옛날에 그 말 진짜 유치찬란한 그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말 만들어서 외우도록 하는데 안 외워도 됩니다. 세율을 아예 버리세요. 아예 버려버리세요. 그나마 세법 중에서 숫자를 외워야 되는 부분이 어떤 파트냐면 예를 들면 분납 가능한지 여부에 각 세유금별로 분납 가능한지 여부하고 분납 시에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재산세가 얼마가 나왔는데 그거를 분납한다고 하면은 지금 얼마 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거는 사실 외운다기보다 그냥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개념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뭐 국세냐 지방세냐 여부 그다음에 뭐 각 세금별로 납기 있어요. 언제까지 뭐 7월 말일까지 내야 되는지 9월 말일까지 내야 되는지 5월 말까지 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세금별로 납기가 언젠지 그런 부분 부과되는 기준일은 언제고 납기는 언젠지 이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여력이 좀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그 과세표준 계산하는 법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문제에서 다 주어지거든요.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런 거 이제 보는 정도만 알면 되고 구체적인 세율은 아예 안 외워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의 그 특례 있잖아요. 특례가 이제 일시적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특례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년 좀 그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니까 세법 자체가 바뀌니까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 8월 이후에 2019년 8월 이후에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험 치기 전에 그 교수님들이 그걸 나눠줍니다. 요 개정안에 대한 부분 나눠주거든요. 그거 좀 잘 확인해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세법에서 세율을 왜 외우지 말라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세법에서 구체적인 세율을 묻는 문제는요. 진짜 많이 나오면 세 문제예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지문으로 한두 개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도 두세 문제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 심지어 그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정확한 세율을 몰라도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예를 들면 뭐 어떤 할 때 재산세는 뭐 천분의 몇이다 이렇게나 그게 지문이라고 쳐요. 요 지문이 아리까리해. 세모 쳐놔도 근데 얘가 3번인데 아리까리해요. 5번 보니까 완전히 아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 자체를 못 외웠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율을 아예 몰라도 됩니다. 자, 세법에서 세율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법에서 세율을 버리고 나면 세법 자체가 정말 쉬운 과목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세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세율을 외울 때 되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외워도 또 까먹고 외워가도 또 까먹고 아예 안 외우면 까먹을 일이 없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세율을 버리는 순간에 세법의 난이도가 한 3, 40%는 줄어들어요. 체감 난이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법은 전체 개념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세법은 지엽적인 과목 아닙니다. 세법은 전체 줄기를 보는 과목이에요. 세법을 이파리 보는 과목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세법은 철저하게 체계를 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세금을 내는 목적이 뭔지, 왜 이놈한테는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하고 이놈한테는 이렇게 작게 해주고 요놈한테는 왜 싸게 해주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커요. 더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세금을 많이 매기는 4% 세금 매기는 놈들 있고 뭐 0.2%만 매기는 애들도 있고 0.5% 0.05% 이렇게 매기는 애들 있고 하잖아요. 뭐 별장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5선 별꼴주 이래가지고 되게 비싸게 받잖아요. 얘들한테 왜 이렇게 비싸게 받고
목장, 산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싸게 받냐? 다 싸게 해줄만 하니까 싸게 해주는 거고 얘한테 비싸게 받을만 하니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얘한테는 몇 프로고 얘한테는 몇 프로고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얘한테는 비싸게 받고 바가지 씌우고 바가지가 아니죠. 근데 사실 얘들 낼만 하니까 너네들은 능력 되니까 좀 많이 내라 하는 거잖아요. 별장 가지고 있으면 돈 많잖아. 너네들 좀 내면 되겠네. 호화 요트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야, 돈 많으니까 좀 내도 되겠네 하는 거고 공장 지역이다. 야 그러면은 이 공장을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이 좀 공장을 지어놨으니까 그 공장에서 새로 일하는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테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해외 수출하고 이런 거 하려면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좀 싸게 해줘야지 얘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세금도 좀 싸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좀 혜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싸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싸게 해줬는데 얘들이 그 공장 짓는다고 해놓고는 거기서 딴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세금 비싸게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야이씨 니네들 공장 짓고 일자리 많이 창출할 줄 알고 내가 세금 싸게 해줬는데 니네들 제대로 안 하네? 세금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런 개념을. 그래서 세법은 그냥 이미지상에서는 꼭 숫자가 많이 나오는 과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숫자는 거의 안 나오고 계산 문제는 많이 나와봐야 한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시험을 치셔도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은 기본적으로 16문제밖에 안 나오죠. 0.4 과목이에요. 0.4짜리. 그러니까 5분의 2짜리 과목이기 때문에 버릴 부분을 확실하게 버려도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율 문제를 다 틀린다고 해도 세 문제거든요. 세율이 붙어 있는 찌꺼레기라도 붙어 있는 문제까지 다 틀린다고 해도 세 문제인데 그 세 문제 버려도 나머지 13문제 중에서 10문제만 맞추면 충분한 과목이에요. 작게 잡으면 한 8문제, 9문제만 맞추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의 가장 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부분 확실하게 버리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세율 같은 거죠. 버릴 거 버리고 그다음에 전체 줄기 잘 잡아두고 그리고 그 과세 표준 계산하는 부분들 요런 거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해요. 특히 이제 세법 자체가 개정이 자주 되거든요. 자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좀 달라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맞춰가지고 조금만 더 봐두시면 되는데 양도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종합소득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가가지고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봐두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너무 부담 많이 가지지 마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8회 같은 경우에는 세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고 29회 같은 경우에는 등기법이 조금 어렵게 나온 편이었는데 어렵게 나왔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좀 뭐 많이 뭐 역대 가장 어려운 데 어쩌니 하는데 역대 가장 어렵다고 해도 보통 거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도 더 늘어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공시세법 탑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니 어쩌니 해도 55점, 60점 받는 거에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 부분이나 공시법 부분은 버릴 부분 확실하게 버린 다음에 남은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려고 해서 전체 분량을 5번 보는 것보다 버릴 부분 다 버리고 난 나머지 절반만 10번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공시세법과 공시세법의 공부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6과목 전체 공부법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으실 테고 본인들하고 안 맞다 싶은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법은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만 좀 들어두시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잘 이해가 안 간다. 뭐 요 부분은 개념을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암기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설명하는 정도로는 좀 그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고 어떤 분이 서브노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서브노트는 남이 만든 서브노트는 본인한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만의 서브노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서브노트화 시켜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에서 나오는 교환 있죠. 그 교환이 가장 좋은 서브노트가 되고요. 그 강의 없이 보는 서브노트는 본인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던 그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지만 그 강의를 못 듣고 그냥 혼자 만드는 서브노트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찾아보지 마세요. 만들려면 직접 만들든지 아니면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교환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내 것처럼 쓰든지 하셔야지 그냥 그 써온 노트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게 대략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아마 내년 들어가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올릴 거예요. 이게 제가 일할 거 일하고 또 다른 것들 좀 제가 하는 게 쓸데없이 많아요. 돈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와중에 이 짬짬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건데 이 사실 영상 찍는 시간보다 편집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여력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편 정도 많이 올려도 두 편 정도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전체 과목을 다 제가 다룰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민법하고 학개론의 내용들 중에서 일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좀 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올려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민법하고 중개사 그 학개론을 중심으로 올리고 뭐 내후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2차 과목들도 조금씩 올릴 텐데 지금 이 영상 보실 분이 내후년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내년에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 좀 공부하시면서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은 부분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만들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제 1년 남았죠. 1년 이제 1년 끝났 1년 아니구나. 이제 10달 정도 남았네요. 지금 영상 찍는 날짜 기준으로 하면 한 10개월쯤 남았는데 10개월 동안 마무리 공부 10개월인데 마무리 공부? 아니네. 네, 본 공부 잘 하시도록 하시고 내년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내년이 아니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올해일 수도 있겠네. 네, 올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방에 이해하는 부동산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